자, 이번엔 또 공시를 보는 주가 흐름입니다.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등장한 공시 뭘까요? 어떤 기업? 오늘은 하나의 그룹을 다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지분 매입이나 자사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움직임이 좀 보여서 네. 혹시 오성첨단 소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별 관심권은 사실 아니고. 그렇죠.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보니까 오성첨단 소재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또 뭐 밑에 에코볼트라는 뭐 공시가 나오는데 에코볼트를 또 오성첨단 소재가 사고 네. 금호 HT 공시가 나왔는데 또 에코볼트가 사고 화일약품 공시가 나왔는데 뭐 금호 HT가 사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내용을 봤는데 일단 조경숙 회장을 중심으로 조경숙 회장이 제일 위에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조경숙 회장이 보유한 이스트 버건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참 논란이 많은 데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제분들이 보유한 폴라버텍스가 있고 이 두 회사가 오성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오성첨단 소재가 에코볼트, 에코볼트가 금호 HT, 금호 HT가 화일약품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EM 플러스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요? EM 플러스라고. 거기까지는 네, 그 뒤로 봤고. 가면은 많이 네. 뭐 스맥하고 뭐 많아요. 많아가지고. 일단은 카나비스 메디칼까지만. 네, 뭐 까나리 하여튼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네.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저 구조들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아하면 이게 이상하죠. 어렵죠. 네. 이게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데. 네.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일부만 알고 있는데.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CBBW 발행도 많았었고 네. 뭐 회사가 좀 별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본업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의외로 음. 회사의 재무 구조가 되게 좋아요. 그럼 뭐 세탁기 막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회사가 지분을 회사를 전반적으로 그룹사적으로 지분을 쫙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특이했어요. 네, 뭔가를 하시려나? 뭔가 움직임이 있다. 네, 그 가능성을 좀 본 건데 네. 일단 어떤 거에서 힌트를 찾아야 될까를 좀 궁금해가지고 그룹사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본업도 뭔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게 본업이 뭔지 뭐 몰라서 테마를 아주 신속하게 빨리 적응하는 쪽일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리튬이면 리튬, 뭐 지금 네. 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 얘기해줘. 얘기하려고 하는데 알았어. 말씀하셔가지고. 저 그래 네. 공시에 그래 뭐. 네, 그러니까 일단 오성첨단 소재가 어. 자사주 매입이 50억이 있었어요. 50억.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인데 50억 매입은 상당히 크죠. 5% 네. 지분 매입이니까 거기에 폴라보텍스라고 아까 그 자제분들 조경숙 회장의 자제분들이 보유한 회사가 또 지분을 늘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성첨단 소재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오성첨단 소재의 사업은 디스플레이 필름과 광학용 보호 필름 이쪽이 메인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95%. 3번 그렇게 공시를 해놨죠. 네. 그러니까 삼성 SDI 쪽으로 나가는 이 필름 쪽이 가장 메인 매출인데 작년 2분기에 보면은 청년주택 얘네 분양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자회사 통해서. 요게 네. 또 매출이 잡히면서 이익이 좋았다가 올해는 이제 그게 빠지니까 매출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보면 본업이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네. 그래서 본업에서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기대하는 건 역시나 이제 마리화나 쪽입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그러니까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을 지금 한 1% 정도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인 화일약품 통해서 49%. 그러니까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100%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카나비스 메디칼인데 요 카나비스 메디칼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신뢰성이 더 떨어질 텐데 카이스트의 최인성 교수팀과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나비디올이라고 CBD라는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최근에 보면은 기사를 통해서 신경도성 완화 기전이 밝혀졌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의료용 대마 관련된 시장 자체가 커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열린다고 보면 이제 새롭게 오성첨단 소재나 뭐 화일약품 이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 테마주라고 치부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구조 좀 좋아요. 부채 비율이 38%고 물론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CB 발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24회차까지 발행이 되는데 자본금이 30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380억 되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시비 발행해갖고 주식으로 전환되면 계속 자본 산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매출이 안 나온단 말이죠. 매출이 지난해 연간 매출이 1,000억? 자본금 380억이면은 적어도 매출은 자본금의 10배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제조업 아닌가? 아, 그렇죠. 요? 3,000억, 4,000억은 나와야지 그래도 뭐 공장 돌아가고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공시가 있었던 거 보는데 올해 5월에 더 ENN 대상으로 해서 50억 원 규모 유상 증자를 진행했어요. 네. 자본 조달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금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한 거예요.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참 다양한 기술을 쓰시는 기업이라서. 네. 하여튼 뭐 뭔가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 그 정도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에코볼트입니다. 오성춘 소재 밑에 있는 기업이고. 네. 이 중간 지주 형태로 갖고 있는데 에코볼트가 상장사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 회사 지분을 4개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에코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볼트는 예전에 S맥이 사명을 변경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작년 3월, 22년 3월에 이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회사 이슈는 아니었고 그 자회사인 바른전자에 대한 회계 처리 이슈가 생기면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9월에 다시 이제 감사의견 이 적정을 받으면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이슈가 S맥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봤는지 그때는 사면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볼트 최대 주주 오성천 선수제가 최근에 지분율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한 달 정도 사이일 거예요. 27.6%에서 지금 29.1%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지분을 확보한다. 요거는 뭔가 좀 느낌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본업이 안 좋은 회사가 에코볼트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볼트가 사업이 자동차 조명, 그다음에 휴대폰 터치스크린 모듈, 대전 방지제 부품이 있는데 자동차용 조명 부품은 이제 21년에 드림텍으로부터 드림텍 오토모티브를 인수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SF 이노텍이라고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아직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터치스크린 모듈이 원래 메인 사업이었고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 휴대폰 터치스크린 모듈이 화웨이 쪽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화웨이 쪽으로 미국에서 이제 공급하지 말라는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이 휴대폰 터치스크린 모듈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S맥이 에코볼트 전반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대전 방지 제품은 코넥스 상장사인 NSM을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매출이 뭐 상반기 기준 156억에 영업 적자가 한 12억 정도 되니까 여기도 사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만 영업 적자가 122억이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지배순이익 기준 손실도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회사는 썩 좋은 회사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지극히 위험한 회사다. 사실 그냥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자본금이 657억으로 지금 HTS 열어보시면 나와요. 에코볼트는. 액면가 1,000원, 지금 주가 1,400원, 액면가에 거의 근접하, 물론 이게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시가총액이 890억이란 말이죠. 자본금 657억에 시가총액 890억? 정상이 분명히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회사다,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미안해요. 그렇게 제가 네. 얘기할 게 아닌데. 자본 총계 기준으로 보면 또 투자 큽니다. 대상으로 고려하실 만한 기업은 사실 너무 위험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네. 이건 뭐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네. 좀 신기했어요. 부채비율이 이게 30%가 안 여기 되고 뜯어보시려면은 여긴 기획 취재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뭐 난해한 수록뱀 그룹이랑 상대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에코볼트가 실적으로 보기는 분명히 어려운 기업이고 네. 오성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을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지배구조 강화 느낌이고 에코볼트 쪽에서 뭔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낌으로는 그럼 뭐 나중에 또 제로 뭐 만들어내죠. 붙일 수도 있죠. 네. 네, 뭐. PBR은 워낙 낮으니까. 네, 뭐 오염수 정제 뭐 이런 일구 막 하다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금호 HT인데. 금호 HT. 네. 뭐 사업적으로는 금호 HT가 제일 그래도 탄탄해 보여요. 뭐 원래 이제 자동차용 조명을 했던 회사고 그 백열 전구 쪽은 그 시장 점유율이 뭐 90% 이상으로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네. LED 전구 쪽은 시장 점유율이 한 23에서 24%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 매출의 한 74% 정도가 LED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열 전구가 일부 10% 정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 의약품이 좀 한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금호 HT 같은 경우도 에코볼트가 지분을 8월 초부터
늘리고 있어서 약 1.5%포인트 정도 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다. 좀 특이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본업이 자동차용 조명 쪽인데 여기는 또 BMS 쪽으로 확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매출이 크진 않은데 뭐 BMS 쪽도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회사의 키는 2021년에 인수한 다이노나 쪽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이 또 이 회사 키예요. 네. 그래서 이 다이노나는 항체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에이프로젠이라고 뭐 여기도 좀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회사는 아닌데 에이프로젠 대상으로서 기술 이전을 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그냥 기술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이 목표지 이 회사가 임상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하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또 가장 이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DMP00이라고 위장,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췌장암 쪽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이 항암제고 면역 항암제고 이게 현재 임상 1상 단계로 가장 빠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한 건 뭐 2018년 정도였고요. 기술 이전 규모는 총 한 3,2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호HT의 뭐 주가적인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뭐 기술 이전이 있을 거냐, 네. 요게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회사도 현금이 많아요. 근데 현금도 많고 자본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회사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본업에서 돈을 벌면서 그래도 바이오 쪽으로 돈을 박으니까 네. 그런 느낌은 좀 되긴 하는데 그래서 무역- 재무상의 이제 장부상의 그거죠, 그죠? 그렇죠. 장부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뭐 최대 주주가 속이려고 들면은 뭐 아무도 알 수 아무도 알 없으니까. 수 없어. 네, 그런 거는 뭐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또 똑같잖아요. 자본금이 1,005억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1,600억이란 말이죠. 지극히 또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물량이 쏟아질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물론 쟁여가지고 대주주가 다 묶어놓는다. 이거면 뭐하러 상장해놔. 근데 이게 주가가 뭐 800원짜리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물량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보신단 말이죠. 단순 주가 800원에 싸다. 금호 HT, 현금 많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착시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죠. 저는 좀 모르겠다 이것도. 네. 잠깐 그런 모르겠다 식으로, 그래서 네. 모르는 게 모르는 거지. 자, 그렇죠. 또 네. 뭐인데? 그 다음은 이제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네. 여기도 이쪽이랑 연관이 있어요? 네, 화일약품도 오. 금호HT의 자회사예요. 네. 문어 발음 많이 금호HT를 했어요. 비롯해서 이제 그룹사들이 한 2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네. 여기는 자사주 매입 이제 50억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화일약품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꾸준하게 뭐 4,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고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한 5%대까지 올랐었거든요.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근데 작년 9월에 그 향남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망가졌었는데 이 향남 공장이 지금 3월 기준으로 해서 그 재개가 됐었고 6월에 이 회사가 이제 고객사들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 원료 의약품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원료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정상화되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도 지금 평가하기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순연금이 한 580억에 PBR 0.78이니까 단순히 바이오 제약으로 보면 뭐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조적으로 지배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당연히 있는 회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화일약품이 그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한 49% 가지고 있거든요. 오성 첨단 소재가 51%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일약품이 나중에 이제 또 의료용 마리화나 얘기가 나오면 네. 또 분명히 또 대장주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느낌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전환 사채와 신주인 수거부 사채 같은 발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룹사적으로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닌데.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 그러니까 지분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채무도 굉장히 많이 끌어들여 쓰고 그런데 그럼요. 또 현재 상황이 그러진 않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고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특이하다. 보통 일반적인 작전주라면 지분 이상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금을 활용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라서. 뭐 조경수 회장이 전반적으로 지배 구조를 좀 개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있는데 네.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난해하죠. 네. 이 조경숙이라는 분이 실체의 그 적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름만 저기를 하신 건지도 애매하고. 네. 전혀 드러난 게 없긴 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을 보면은
포인트는 딱 한 가지. 일단 자본금이라는 건 발행 주식. 네. 주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근데 그거를 다 소화시키려면은 뭔가 회사는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주거나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빈약하다. 복잡다단하다. 그러니까 테마로 뭔가 팍팍 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르르 갔다가 잡으면 낭패 볼 수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공시를 오늘 지금 살펴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